이전 강의에 이어서 비트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맵이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출력한 내용들은 단순하게 뭐 문자 또는 점, 선, 도형이었지만 이제는 비트맵을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그림들 이런 것을 내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부분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이미지 뷰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툴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게임이 있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미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미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 바로 비트맵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색상에 대한 정보들이 데이터 파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파일들을 읽어서 어디다 보내줍니까? 바로 어디다가? 메모리에 보내죠. 근데 이때 이 메모리는 어느 메모리? 바로 비디오 카드에 있는 메모리에 보내겠죠. 그럼 그 비디오 카드에서는 그와 같은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딱 저장하고 있다가 그 저장된 값들을 무엇을 통해서 비디오 카드의 출력 단자를 통해서 쫙 보내주게 되면 모니터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색상 정보로 바꿔서 다시 화면에 탁 하나의 점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점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형상화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그 부분만 보면은 일단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BMP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MP 파일은 어떤 뭐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원색상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미지 파일보다는 그 파일 크기가 동일한 이미지일 경우에 그 파일의 용량이 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자, 반면에 JPG는 JPG 나름대로의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또한 읽기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JPG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자체에서 JPG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JPG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그 함수를 사용해야지만 이 같은 JPG를 우리가 로딩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F, 그 다음에 게임에서 많이 쓰는 타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미지 종류마다 이미지를 불러내고 다루는 방법들이 각기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BMP라고 하는 비트맵에 일단 중점을 둬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 여유가 되면은 JPG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맵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꼭 두 가지가 있어서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들이 각각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도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용 프로그램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은 비트맵을 리소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비트맵을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넣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실행 파일과 같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 어떻습니까? 비트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행 파일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쉬운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그러면 뭐가 하나 그렇고
뭐 이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해당되는 경로에서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뭐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바로 로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뭐 이미지 뷰 프로그램이라든가 포토샵에서 뭐 이미지를 읽어내고자 할 때 보통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읽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맵을 출력하는 그 같은 순서를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맵도 GDI 오브젝트의 하나이죠. 그래서 이 같은 비트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바로 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 비트맵을 통해서도 핸들을 얻고요.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핸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죠. 하지만 요거를 쓰고 난 이후에 요것을 쓸 때 조금의 뭐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같은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 DC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내가 그냥 로딩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이제 메모리로 적재를 해서 그 메모리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DC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DC를 생성하는 그 같은 함수가 create comfortable DC라고 하는 아주 긴 이 같은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메모리 DC에는 비트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뭐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각형 할 때 펜을 우리가 사용했었죠. 또는 브러쉬를 사용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했습니까? select object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select obj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비트맵을 메모리 DC에다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생성한 메모리 DC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핸들과 메모리 DC를 같이 연결시켜 줌으로 통해서 실제로 그 비트맵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메모리 DC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맵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하기 위한 그 같은 함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bitblit.라고 하는 이 같은 함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앞에서 했던 우리가 글자를 출력할 때 텍스트 아웃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그 같은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DC 안에는 무엇이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의 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메모리 DC를 날려줘야 되겠죠. 자, 날려주기 위해서는 delete DC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우리가 지금 비트맵을 로딩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브젝트를 우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delete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로딩한 비트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맵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렬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맵을 리소스에 등록하여 읽기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실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리소스에서 RC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RC 파일인데 RC 파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리소스에 대한 비트맵이 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는 리소스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소스 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소스 추가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리소스 추가해서 비트맵을 할 거냐, 뭐 커서를 할 거냐, 다이얼로그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비트맵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놨죠. BMP를요.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트맵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비트맵이 리소스에 등록이 되면서 리소스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무엇이 ID, 저 아이디가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div 비트맵 1, div 비트맵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세요. 그렇죠? 예. 하고 그 다음에 넣은 후에 이 비트맵을 지금 한 예제로서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전체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그렇죠? 이 그림판과 같은, 그렇죠? 이런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에디팅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대부분 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 그림판 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지만 이것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무엇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왜? 그런 툴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고, 또 기능이 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준 것은 조금 한정적이죠. 그런 반면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런 툴을 이제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과 같이 리소스에다가 추가를 해서 넣어서 우리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비트맵을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읽기를 해볼 텐데요. 자, 로드 비트맵에서 로드 이미지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자, 로드 비트맵은 리소스로부터 불러내기 때문에 리소스의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인스턴스 해서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make resource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해줍니까? 아까 했던 그 비트맵의 아이디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트맵 핸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비트맵 핸들을 얻는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요구만 되는데, 로드 이미지는 보세요. 와, 봐도 그 4개 변수의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자, 로드 이미지 되어 있죠. 자, 볼까요? 자, 로드 이미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스턴스에는 그냥 0 넣어주시면 됩니다. 0 넣어주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바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경로 하고 파일명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또는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타입에다가는 우리가 비트맵을 로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타입에는 이미지 비트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MSDN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는데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여기다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정해주기보다는 로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지 원판 자체를 그대로 읽어내죠. 그래서 읽어내고자 할 때는 여기다가 0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좀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FU 로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파일로부터 읽기 때문에 파일로부터 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몇몇 가지 값들을 오화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함수 쓸 때마다 매번 이것을 외워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MSDN에서 뭐 매번 찾아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LR 로드에 설정하는 부분이 일단 CR create div sec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OI 연산을 해주죠. 파일로부터 읽기 때문에 load from file이라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은 요 부분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 이미지를 입력할 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 디자이어 여기 부분에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미지를 읽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크기를 입력했을 때는 요렇게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이미지를 읽을 때는 뭐 이미지의 그 사이즈를 알고서 로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LR 디폴트 사이즈라는 요 부분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핸들이라고 하는 이 같은 데이터형으로 리턴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H 비트맵으로 우리가 형 변환을 해 주어서 그 비트맵에 대한 핸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로딩하고자 하는 비트맵의 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 이미지라고 하는 요 같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MSDN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로드 이미지 펑션에서 나오고요. 자, 확대해 볼까요? 로드 이미지 펑션에서 나오고 여기 보면 로드 이미지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비트맵이라고 해서 요 값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미지 비트맵 대신 영어를 넣어도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넣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것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헷갈리실 땐 늘 MSDN을 참조하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이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로드,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R, create div section, 그쵸? 그 다음에 디폴트 사이즈, 요 부분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from fil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좀 그렇게 하기가 좀 힘이 들죠, 사실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핸들을 얻는 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순서 중에서 이제 핸들까지 얻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메모리 디시를 생성해야 되죠. 자, 메모리 디시는,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면에다가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 비트맵을 일단 어떻습니까? 메모리에 올립니다. 메모리에 올린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디시는 현재 화면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런 메모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그 메모리를 화면 디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 같은 디시를 메모리 디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같은 그 호환되는 메모리 디시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그 함수, 그래서 create comfortable dish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리턴되는, 그렇죠? 그와 같은 그 핸들이 바로 메모리 dish가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그 값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화면 DC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comfortable D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것을 외부의 어떤 함수에서 우리가 그 DC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get DC를 이용할 수 있겠죠. get DC를 이용해서 리턴된 그 같은 DC를 명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M paint, 그렇죠? WM 페인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비긴이죠. 그렇죠? 비긴 페인트를 통해서 얻은 그 같은 핸들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환되는 메모리 D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은 그 메모리 그 DC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겠소 또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그 메모리 DC에다가 이 비트맵을 내가 사용하겠소 라는 부분들을 딱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정해 줄 수 있는 함수 바로 뭡니까? select obj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select object라는 함수는 팔방미인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냥 다 셋업을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소화를 다 해내죠. 그렇죠? 그래서 select object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HDC를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같은 그 비트맵을 아까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했던 요 메모리 DC, 그렇죠? 메모리 DC를 여기다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맵을 핸들을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비트맵에 있는 내용들이 메모리 DC에 옮겨져서 그 메모리 DC에 그 데이터가 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런 후에는 어떻습니까?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제 항상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기 위한 함수는 비트블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잘 알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블리트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DC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러면 요 DC는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실제 출력에 해당되는 DC. 그래서 화면에 대한 HDC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좌표에 그릴 것이냐, XY 좌표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미지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메모리 DC에 해당되죠. 해당되는 메모리 DC를 요 DC에다가 출력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소스, 즉 메모리 DC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력할 것인가를 명시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원판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가 출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죠. 0,0에서부터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을 어디다가 요 좌표에다가 어디에다가 화면 DC에다가 어디에 있는 애를 바로 여기 메모리 DC에 있는 애를 출력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이미지를 출력할 때 그냥 원판 그대로 출력할 것이냐, 약간 좀 변경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비트블리트에서 그런 옵션을 줘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그렇죠? 요 ROP 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MSDN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트블리트를 찾아보면 알겠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원판 자체를 출력할 때는 src copy 요 값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게 되면 원판 자체를 화면 DC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즉 화면 DC에 출력해 준다는 것은 결국 화면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미지를 로딩할 때 매번 로딩할 때 이미지의 사이즈를 매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100 사이즈, 때로는 200 사이즈, 50 사이즈도 있을 수 있겠죠. 그와 같듯이 각각마다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조사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딩하고자 하는 이미지에는 어떤 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이미지의 일부 영역에서 이 영역을 보통 헤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헤더 정보 이후에 나온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실제 이미지의, 그렇죠? 실제 이미지의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예,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정보는 요 정보를 통해서 요 이미지를 다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요 헤더 정보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정보는 뭡니까? 바로 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들이 헤더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헤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미지의 사이즈에 우리가 뭐 자유로워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트맵 구조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조체가 있는데요. BM 타입이 있고, 뭐, 미스, 하이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뭐, 다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뭐다? 요 정보만 우리가 알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비트맵이라는 구조체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 같은 구조체이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예,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get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 오브젝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 비트맵에 대한 정보, 특히나 가로와 뭐 세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의 원형은 이와 같습니다. get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약간 좀 위로 올려 get 오브젝트 되어 있고요. 예. 자, GDI 오브젝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핸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비트맵 핸들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CB 버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자 한 이 그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되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읽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헤더 정보의 메모리 사이즈, 그렇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그 용량을 여기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VOID, 데이터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얻고자 하는 실제로 그 여기서 이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헤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같은 그 변수에 또는 구조체 변수에 메모리 주소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요 사이즈만큼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헤더를 딱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주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비트맵의 그 가로 세로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서만 뭐 구동을 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단일 함수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인 C언어 함수입니다. C언어입니다. C언어 구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은 윈도우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include windows.h라는 헤더 파일은 당연히 포함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standard.io.h를 쓴다는 얘기는 printf를 통해서 실제 그 정보를 출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윈도우 헤더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했던 비트맵 구조체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m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 비트맵 해고 이와 같이 핸들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고요. 그렇죠,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드 이미지 했습니다. 저 로드 이미지 해놓고 실제 그 이미지가 226 곱하기 30입니다. 그렇죠. 가로 세로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넣어주고 아까 했던 뭐 book2.bmp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비트맵 0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create div section, 뭐 load from file, 뭐 default 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로드 이미지에 대한 함수에 대한 모든 걸 다 했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타입을 형변화를 시켜서 비트맵의 핸들로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후에 이와 같이 get 오브젝트를 이용합니다. 저 get 오브젝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트맵 핸들, 저 핸들을 넣어줬고요. 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 메모리 크기, 저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 오브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LPVOID에서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수에 메모리 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printf를 이용해서, 그렇죠. printf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이와 같이 bm width, bm height 이와 같이 명시를 해줘서 우리가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솔 프로그램은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죠. 자, 가로 226 세로 30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get 오브젝트를 이용하면은 이미지의 그 가로 세로 크기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 한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맵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delete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거를 시켜주고, 메모리 디시 당연히 메모리를 잡죠. 하기 때문에 메모리 디시를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된 내용들을 한번 소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윈도우 프로시저가 이렇게 있고요. 볼게요. 자, 일단은 비트맵을 리소스에서 하나 불러드리는 비트맵 핸들 하나 이와 같이 이름 줬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H 파일 로드 비트맵에서 이와 같이 두 개의 비트맵 핸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해놓고요. 당연히 그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C를 각각 만들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메모리 DC를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메모리 DC는 로컬 변수로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윈도우 프로시저가 호출될 때마다 생성이 되죠. 하기 때문에 이 WM 페인트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 이 메모리 DC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메모리 DC에 대한 핸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비트맵에 대한 구조체를 이와 같이 두 개를 이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로컬로 해서 뭐 한번 읽어서 한번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프로그램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미지가 계속 그 보존이 되어야 된다면 이와 같은 메모리 DC는 어떻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으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스테이틱으로, 그렇죠? 스테이틱으로, 또는 무엇으로? 전역 변수죠. 그렇죠? 전역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윈도우 프로그램이라 해서 우리가 C에서 했던 전역 변수라든가 뭐 스테이틱에 대한 선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긴 페인트 부분 있죠. 비긴 페인트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이기 때문에 로드 비트맵을 통해서 읽어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듯이 make int 리소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의 id를 이와 같이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당되는 그 핸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로 해서 로드 이미지를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어땠습니까? 이와 같이 핸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comfortable DC를 했는데요. 자, create comfortable DC, 즉 어느 화면하고 현재의 화면과 그렇죠? 호환되는 메모리 DC를 만드는 것이죠. HD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모리 DC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DC에다가 비트맵을 딱 지정해서 옮겨줘야 되겠죠. 이미지를. 그래서 select 오브젝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파일 메모리 DC, 두 개의 메모리 DC에다가 앞에서 했던 비트맵 핸들, 두 개의 비트맵 핸들을 지정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get 오브젝트가 있죠. 예,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비트맵에, 그렇죠?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비트맵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알아옵니다. 그래서 핸들을 두 개를 명시를 해줬고요. 사이즈를 해줬고요. 사이즈 지정해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정해줬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비트블리트를 하죠. 그렇죠? 비트블리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쭉 그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똑같듯이 전부 다 소스 카피해가지고 원판 그대로 해주죠. 그 다음에 0,0에서 원판의 0,0에서부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큼을 출력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가 중요하죠. 예, 물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딜리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아까 했던 그 같은 오브젝트, 비트맵에 대한 오브젝트, 즉 그 비트맵 핸들이죠, 그렇죠? 비트맵 핸들을 통해서 얻은 오브젝트를 전부 다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DC 당연히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DC를 전부 다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미지, 이와 같은 이미지를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썼던 그 어떤 책에 대한 그 이미지인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리소스에 등록했고, 하나는 파일로부터 읽은 그 같은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쓰는 스프라이트 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파일에서 저 열기, 요거는 아직까지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곧 하게 됩니다. 열기에서 만약에 요 이미지를 선택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죠. 그래서 여기서 쓴 내용이 바로 뭐다? 아하, 로드 이미지라는 그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출력하는 것 외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걸로 한번 잠시 한번 바꿔보면은 뭐 이렇게 잠시 출력되는 것 외에 또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확대하거나 뭐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게임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사용하게 될 그 같은 함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스트레치 블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확대 축소를 해주는 그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비트 블리트와 똑같은데요. 요것은 뭡니까? 출력하고자 하는 DC.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원판 DC.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출력하고자 하는 X, Y의 값들.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그죠? 넓이. 그래서 만약에 2배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면 여기다가 아까 get DC를 통해서,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얻은 그 가로 길이,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다. 얻었다. 그럼 가로 길이 곱하기 2 하게 되면 어때요? 2배 확대되겠죠.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 세로 길이. 그럼 세로 길이 곱하기 get DC를 통해서 얻은 세로 길이 곱하기 2를 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2배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는 원판에 대한 거. 원판에 대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0,0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원판에 대한 넓이죠. 원판에 대한 넓이 해주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줍니까? 뭐 그대로 출력해 준다고 하면 여기다가 src 그 다음에 copy 요 부분을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2배 확대된 그 아까 같이 이렇게 확대된 그것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외에 확대 축소 함수 요거 외에 또 하나 파워풀한 그런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transparent blit라고 하는 요 같은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지금과 같은 확대 축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알파 플러스 되냐면 특정 색 하나를 제외시킨 나머지 색상만 쫙 확대 축소를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함수가 바로 transparent blit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링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MSIMG32.lib라는 이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라이브러리이고 현재 그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기본적인 그 경로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냥 링커에다가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사항을 잠시 한번 링커에 추가하는 사항들만 잠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있을 때 저 링크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뭐 솔루션 여기서 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속성 나오죠. 저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링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링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입력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입력이란 부분이 나오고 요 입력이라 해서 추가 종속성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추가 종속성이 나오는데 요 추가 종속성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 앞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편집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기존에 들어있는 그 같은 라이브러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ms, 그렇죠? 소문자로 MSIMG 32.lib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하고 확인을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할 때는 요 옆에다가 요 옆에 요 버튼이죠. 요 버튼 누르고 편집, 그렇죠? 편집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MSIMG 32.lib.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이와 같이 트랜스페어런트 블리트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정 색상을 우리가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색상의 색상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특정 색상의, 즉 한 픽셀의 어떤 그 색상 정보를 만약에 알고자 할 때,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건 그것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getPixel을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getPix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특정 위치에 있는 그 색상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색상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색상만 빼고 난 나머지가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색상을 알 경우에는 그냥 RGB로 이렇게 넣어줘도 무관하죠. 예,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이지만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적용된 투명 색상 값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그런 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소호해서 요 이미지를 제가 로딩했습니다. 로딩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배경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명값 얻기에서 요 옆에 보면은 빼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보통 투명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투명값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화면 어딘가를 딱 클릭하게 되면 getPixel 통해서 요 위치의 색상 정보를 얻어오죠. 그래서 얻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렇죠? 얻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의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좌표 설정 모드로 해서 갔습니다. 자, 좌표 설정 모드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그 뒤에 배경이 빠져 있죠. 예, 빠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블리트라는 그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요거는 이제 자르기 모드라서 했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제가 호출을 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호출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를 등록을 하고 놓는 다음에 투명 값을 제가 적용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아까 같이 좌표 설정 모드를 선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배경색이 안 빠지죠. 예. 요때는 어떻습니까? 트랜스페어런트 블리트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스트레치 블리트라든가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됐겠죠. 예. 자, 이렇게 응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래픽 출력하는 방법, 그래서 GDI를 이용하고 DC를 이용한다는 거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스톡 오브젝트와 커스텀 오브젝트 또는 요 부분들 우리가 사용자 오브젝트라고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봤고요. 하지만 그 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출력에 대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select 오브젝트 굉장히 기능이 많죠. 예, 그런 함수. 그 다음에 쌍으로 딜리트 오브젝트 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로딩한 후에 그 비트맵 핸들을 이용해서 비트맵 핸들을 먼저 얻어놓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메모리 DC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메모리 DC에다가 비트맵을 딱 올려주는데 그것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select object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맵을 다루기 위해서 메모리 DC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create comfortable DC, 그 다음에 만든 메모리 DC는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딜리트 DC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출력하기 위한 비트블리트라든가 스트레치블리트라든가 트랜스페런트블리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될 그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비트블리트 정도만큼은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픽 오브젝트에 대한 사항들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윈도우에서 출력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 더 자세하게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더 나아가서 MFC라든가 C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그래픽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윈도우 안에서 출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만 검증을 해보신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강 그래픽 오브젝트에 대한 사항들 모두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